자, 3문단 가겠습니다. PCR은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이게 그 뉴가 되겠네요. 그쵸? 자, 두 개. 실시간 PCR. 획기적인 개발이라는 거 새로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 실시간 PCR이랑 어떤 것이라는 거를 앞에 얘기해줬네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실시간 PCR에서 시료의 표적 DNA 양을 알 수 있다는 건 얘들아. 그럼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말은 전통적 PCR에서는 시료 표적, 그러니까 표적 DNA 양을 모른다는 거죠.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어 나가볼게요. 자,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한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왜? 그래서 일단 실시간 PCR하고 전통적인 PCR의 동일하게 PCR을 실시한다는 거는 PCR이라는 게 DNA를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증폭시키는 거 복사를 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야. 근데 다른 점이 있네. 뭐야? 다른 점은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 얘들아. 자, 사이클마다 발색이 반응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자,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PCR은 발색이 없었나? 아니죠. 발색은 있었는데 여기서 뭐였어? 최종 산물에 전통적 PCR은 최종 산물의 현각 물질을 결합시켜서 발색을 시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덮어 씁시다. 색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굵게 해서 덮어 써볼게. 사이클마다 실시간 PCR이라는 애는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거래.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이클마다 일어나니까 발색이 쌓이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표적 DNA 증폭을 증폭이 되구나 안 되구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전통은 어때? 다 끝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은 사이클마다 이 같은 거는 앞에 있는 요 내용이야.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게 이중가닥 특이염료,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하고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대. 자, 근데 그 중에서 기억이 지금 보니까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라는 거에 붙었네요.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라는 게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니은은 형광 표식 탐침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쌈문단에서는 주로 뭐를 설명하겠니? 자, 실시간 PCR에서 그러니까 PCR의 다른 점, 그 과정 중에 PCR 과정에서 추가되는 발색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먼저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봅시다. 기억.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해서 발색하는 현각물질이다. 염료니까 당연히 색깔은 발색이 되겠죠. 근데 이중가닥 DNA에 결합을 한대.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중가닥 DNA 결합을 하는데, 그냥 원래 원본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면 DNA에 결합을 해서 발색을 한대. 자,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애래요.
근데 자, 다만 요런 애들이 중요하죠. 그쵸? 다만이라고 했을 때 아이고 야야야. 자,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 이 이중가닥 특이염료는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원본 그에 결합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뒤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이중가닥의 이합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경우에 자, 이합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좀 정상적인 거 아닌 것 같아. 왜?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한 거야.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한대. 아,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렸던 요 그림은 틀렸겠네요. 그 선생님은 약간 이 달라붙는 요소를 요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로 뭐 생각을 했는데 그림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치? 어쨌든 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하는 이중가닥 이합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게 아니야. 여기에도 근데 이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으니까 얘랑도 결합을 해서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다. 그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산문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 아, 자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럼 뒤에 그러면 뒷칸을 또 선생님이 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뒷칸을 이용하지 않고 아니에요. 그냥 해봅시다. 자, 산문단. 자, 산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실시간 PCR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어. 자, 실시간 PCR이라는 애는요. 표적 DNA 양을 실시간으로 양이 아니다. 그치? 양이 아니다가 아니라 표적 DNA 양이라는 거는 표적 DNA가 증폭이 됐냐 안 됐냐잖아. 그치? 표적 DNA의 증폭이라는 말하고도 바꿀 수 있겠네.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가능하다. 그치? 근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발생 물질 필요하다. 근데 과정이 끝난 후가 아니라 PCR 과정 중 그냥 씁시다. 발생 물질 자,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형광 표식 탐침 뭐구나 요게 필요하다고 했지. 가 필요하다. 자, 그 중에서 사문단 자리까지 잡아 먹어버렸네. 어쩔 수 없다. 자, 지금 여기서는 사문단에서는 이 중에서 색깔 좀 다르게 보여줄까요? 이중가닥 특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문단에선. 그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하고 결합을 해서 색깔을 띠게 돼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 이중가닥 이합체는 어떻게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했어. 근데 선생님 지금 대폭 간단하게 적고 있거든. 생각을 해봐야 돼. 이중가닥 이합체라는 것은 프라이머끼리 결합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중가닥이니까 프라이머 몇 개가 결합한 거겠니? 그치? 2개가 결합한 거겠지? 자, 이중가닥
이 합체를 자, 이중가닥 이 합체를 형성한 경우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자. 의도치 않았다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이란 거는 원하는 게 아니야.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다, 니네.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 원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겠네. 에휴, 요렇게 정리 가능하겠죠. 요게 3문단의 내용이었어. 이해가 되시죠? 자, 4문단으로 가볼게요. 4문단은 형광 표식 탐침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치? 형광 표식 탐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실시간 PCR에서 표적 DNA를 확인하는가.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형광물질, 형광 표식 탐침.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형광색을 띄어서 뭔가 표시를 한다는 것 같아. 탐침이라는 거는 탐침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도 머릿속으로는 얘가 그려지는데 얘를 어떻게 탐침 설명을 해야 될지. 자, 탐침.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탐침이란 걸 원래 뜻은 지뢰 같은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검사해보는 기구란 뜻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뭔가 시료의 표면, 조성, 구조, 습작 따위를 아니면 분석, 그러니까 뭐 분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형광색으로 그러니까 뭐 형광이란 게 뭐지? 빛을 내는 발광인데,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나는 걸로 표시를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 자, 소각물질이라는 것을 설명해줬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형광물질은 빛이 나게 하는 거고, 이 빛이 나는 작용을 억제하는 게 소각물질이야. 그럼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이어져 있다는 거네. 자, 단일가닥.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형광 표시 탐침이라는 거는 단일가닥 DNA의 단편, 한 조각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형광물질하고 소각물질이 같이 있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표면 DNA가 아니라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도록 설계가 되네. 자, 그러면은 프라이머가 붙지 않는 부분에 붙어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 돼요.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는 이 합체에는 붙겠어, 안 붙겠어? 프라이머랑 안 친하니까 얘는 이 합체에는 발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정확도는 얘가 더 높겠구나. 그치? 자, PCR 과정 중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이 되면은, 자, PCR 과정 중에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형광 표식 탐침이 프라이머랑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을 해. 하지만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중화효소에 의해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이 탐침은 신기하게도 원래 자기가 붙었던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가 돼요. 그때 탐침이 분해가 되면은 형광물질하고 소각물질이 분리가 돼요. 자,
형광 물질이 있었는데 얘가 있으면은 빛이 나야 되는데 여기 소각 물질이라는 게 이 빛을 발하는 걸 억제하는 소각 물질이 붙어 있어서 형광 그 색이 발현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탁 떨어져 나가면서 이 두 개가 분리가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형광 물질이 발색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 자, PCR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PCR 과정은 진행이 돼. 이중가닥 DNA, 내가 그 표적 DNA죠. 이 이중가닥 DNA는 표적 DNA겠죠? 요거를 단일 가닥으로 분해를 해. 그럼 얘네가 뭐랑 결합을 할 거야? 프라이머랑 결합을 할 거야. 근데 여기 뭐를 넣어주냐면은 이 형광 표식 탐침을 넣어줘. 근데 그럼 얘도 이 표적 DNA에 결합을 해요.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달라붙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합체, 그러니까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합체에는 결합을 안 한다. 자, 그래서 중합 효소가 이제 뾰로록 해서 자, 복사를 해요. 복제를 하지? 그러면은 이중가닥 DNA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중가닥이 만들어질 때 이 탐침은 탁 끊어지고 분해돼.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그때 이 탐침 속에 있던 형광물질하고 소각물질이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톡 떨어져 나가면서 DNA가 복제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발색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표적 DNA가 복제가 됐네, 증폭이 됐네를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졌는데 형광 표식 탐측은 표적 DNA에 얘 같은 경우에 장단점이 있네요.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그럼 이거는 프라이머에는 결합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치? 결합을 하지 않고 얘는 비싸다는 단점이 있네요. 장단점이 있네요. 자, 그럼 사문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 사문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 한번 해봅시다. 사문단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우리가 요 색깔로 해줬으니까 그럼 똑같은 색깔로 맞춰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나에 대한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이 붙어 있는데 단일 가닥 DNA야. A의 한 조각이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을 하는데 프라이머에는 결합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그 다음에 증폭이 될 때 이중가닥 DNA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표적 DNA가 증폭이 된다는 얘기죠. 복사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형성될 때 형성되는 과정에서 탐침은 이 형광 표식 탐침이죠. 탐침은 얘가 들러붙었던 DNA와 표적 DNA가 되겠죠.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분해됨이네. 그치? 분해가 된다. 이 분해라는 게 뭐냐?
탐침이 분해는 요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이, 글씨 왜 이래, 분리가 되는 거죠. 형광물질 발색, 발색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비싸다는 단점이, 결합하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요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잠깐 끊겠습니다.